김지민입니다. 연우입니다. 네, 희천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하는 뷰티는 끝이 났습니다. 대본 글로 배우는 뷰티도 끝났습니다. 더 뷰티스럽게, 더 궁금하게. 110개국의 동시 방영으로 글로벌 뷰티 러버들까지 예쁨을 공유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더 뷰티! 뷰티! 사실 메이크업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메이크업이 또 하나의 성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 마법이 어디서 네. 나오는지 아세요? 컬러에서 나옵니다. 컬러예요? 컬러했어요? 네, 그쵸. 컬러에도 트렌드가 있죠. 사실 트렌드 1번가에 바로 컬렉션만 봐도 그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준비한 이번 샤 컬렉션의 메이크업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욕하는 줄 알았다? 네, 샤. 네. 네. 근데 저 사실 특별함을 모르겠어서 특별히 모른다고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희천 씨가 더 뷰티 필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특별함은 우리 50분 방송이잖아요. 50분 동안 느끼고 가세요. 느끼겠습니다. 네. 브라운 스모키와 그리고 버건디 톤이 공통점인데요. 올, 봄, 여름 베어 스모키 메이크업이 유행이었다면 앞으로는 짙지 않은 은은한 브라운 스모키가 유행한다고 해요. 올 여름 베어 스모키가 네. 유행인지도 몰랐어요. 저도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걸그룹들 무대 메이크업도 예전에는 점막을 다 채운 스모키가 유행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굉장히 퓨어한 메이크업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스모키 생각하면 진짜 블랙 스모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걸크러쉬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눈을 못 감고 다녔었어요. 왜요? 두꺼워. 하도 스모키를 하면 두껍게 해서. 아이라인이 예전 굉장히 두껍게 그렸어요. 쌍꺼풀이 없어서. 네. 그래서 대본도 못 봤고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서 송혜나 씨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뜨고 있었거든요. 왜 눈 뜨고 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받아줘서 고마워요. 2009년 그쯤이죠. 조사에 나왔어요? 네. 2009년도. 네, 2009년쯤입니다. 아, 그때쯤인 것 같아요. 10년 전인 것 같아요. 네, 2017년 하반기 메이크업 트렌드 컬러는 바로 브라운, 버건디, 그리고 핑크의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센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게 착 이렇게 감기는 그런 메이크업이 과감한 컬러가 이제 컬러풀한 의상과 함께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탑 모델. 네. 누군지 아세요? 이소라? 이소라 언니 제가 정말 좋아라 하는데요. 네, 선배님 좋아하죠. 지금의 이소라. 네. 지금의 이소라. 송혜교란 송혜교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 전국 노래잖아. 송혜나 씨, 지금의 네. 탑 모델이죠. 송혜나 씨가 알려주는 트렌드 컬러. 우리가 오늘 배워보고 네. 트렌디 세트로 좀 거듭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주제에 떠올랐습니다. 브라운 아이즈 버건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찬란하게 또. 기타 전공이 왜 이래요? 아유, 저 보컬 담당입니다. 저 리드 보컬이래요. 왜 담당했어? 한번 제대로 돌려주세요. 여기, 베이베, 여기. 네, 저희를 오늘도 트렌디 세트로 만들어주실 분,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카 원장님이 이번 주에도 함께 해주실 건데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리카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예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예쁘십니다. 기계적이시네요. 그런가요? 언니 사실 오늘 우리 좀 약간 트렌디하게 네. 트렌디 세터로 거듭나게 해주실 건데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연을 아낌없이 제 얼굴을 오. 지금 메이크업 좀 되어 있으니까 살짝 지우고 네.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 제 얼굴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토너를 사용해서 얼굴 온도를 조금 낮춰줄 건데요. 저번 주에 배웠죠? 네네. 기분 복습. 네, 복습. 네. 아우, 해나 씨야. 어머. 느낌이 되게 좋다, 이거. 아, 좋으세요? 소리 중독되네요. 그 ASMR이라고 그러나요? 잠잘 때 듣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각질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각질 제거 네. 용이 따로 나오니까 네. 편하네요. 예전에는 네. 진짜 물로 불려서 면봉으로 긁으니까 좀 자극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거품 생겨요. 네, 맞아요. 봐봐. 이렇게 거품이 생기거든요. 진짜 자연 아니, 거품이네요? 여기서 약간 부글부글한 느낌이 나요. 부글부글하게 되고 있어요, 입술에서. 그렇다고 따갑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극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방치를 해주신 다음에 면봉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긁어낼 거거든요. 네, 역시 또 여기서 면봉으로. 네.
깨끗하게 한번 닦아내실게요.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간편하게 입술 각질이 제거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펌핑 타입이라 되게 위생적이네요. 다음은 이제 선크림인데요. 네. 네. 이거는 선스크린이라는 제품인데 약간 보시면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에요. 오? 네, 이거는 썬밀크라고도 불리는데요. 아, 네네. 바른과 동시에 굉장히 코팅되는 느낌으로 피부에 밀착이 되거든요. 이거를 한 번만 바르시는 것보다는 네. 2번 차단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시거든요. 피부 되게 깨끗해 보인다. 지금도 제품을 별로 많이 안 바르셨잖아요. 네네. 그 제품을 많이 사용 네. 안 하시는 게 네네. 저번에도 그렇고 네. 이번에도 그러셔서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제품을 좀 덜어주는 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바르시는 게 제일 좋으시죠. 이제 오늘의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컬러가 들어가나요? 네. 컬러의 향연을 여러분들 지금 네, 얼굴에 함께 생기 좀 넣어주세요. 일단은 이제 눈 모양에 따라서 섀도우 발색하는 느낌이 조금 틀려지시는데요. 네. 송혜나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웨커풀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섀도우 영역이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눈이 부어 보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좀 정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게 버건디 같은 게 요뻘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발랐을 때 잘못 바르면은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약간 중막 컬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쵸,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컬러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네. 이렇게 송혜나 씨처럼 약간 웨커풀이신 분들은 이렇게 너무 붉은 컬러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눈이 더 부어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울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영역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발라주실 건데요. 눈을 뜨셨을 때 정면을 보시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 떴을 때 오히려. 네. 왜냐하면 웨커풀이신 분들은 눈을 떴을 때 라인이 다 먹어 들어가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눈을 뜬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 후에는 이런 팁 브러쉬를 사용하셔가지고 약간 라인을 뭉개듯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바르시는 섀도우처럼 네. 가루 섀도우가 날림이 좀 심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좀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스킨이나 물을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면 가루 날림이 좀 덜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킨을 이렇게 잘 발릴까? 팁브러쉬나 이런 데 이렇게 살짝 묻히셔가지고 섀도우를 이렇게 묻혀주시는 거죠. 그러면 훨씬 밀착력도 강해지고 가루 날림도 덜 하실 수 있거든요. 처음 알았어요. 약간 크림지용 같은 느낌으로 네네네. 만들었나? 왜냐면 눈 밑에 다 떨어지면 베이스 다 해놨는데. 이제 공포 영화 되죠. 언더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번에는 가장 딥한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약간 버건디 컬러를 레이어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는 것보다 네. 저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라데이션 되면서 눈이 좀 더 커 보이실 수 있어요. 오, 네, 그윽하다. 그래요? 응. 저는 진짜 가을가을해요. 진짜요. 평소에 스모크 화장 약간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도 있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아, 여기다 하는 줄 알았어? 해보실래요?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도 기대된다. 해가 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나 잘해. 진짜 잘 어울려. 예쁜데요? 아, 너무. 네. 다음은 이 컬러 팔레트를 사용해서 립 메이크업을 연출을 해줄 건데요. 이런 투명 립글로스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베이스로 사용을 하시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버건디 컬러를 믹스를 해주는 거예요. 섀도우죠. 네, 원래 섀도우긴 한데 팔레트 하나를 사용해서 풀메를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아 그리고 올해 글로스 제품이 많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도 해봤습니다. 진짜 요즘 많이 기특한데요? 맞아요. 그리고 글로스 바를 때 각질 제거 무조건 필수잖아요. 맞아요. 안 그런 글로스 사이에 각질이 껴있는 게 더 네, 잘 보여요. 맞아요. 유독.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입술도 빨갛고 버건디고 그리고 눈도 빨가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두 개 같이 있는데도 전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 안 드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정답.
정답. 볼터치가 없어서 덜 과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눈, 볼, 입 이렇게 너무 색깔이 많으면 좀 그쵸. 투머치해 보일 수 있는데. 정답. 모델이 이뻐서요. 아, 네. 정답! 정답! 이번에는 글로시한 느낌의 립이 아니고 매트한 느낌의 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매트한 입술을 선호하시는 여성분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글로시한 제품보다는 약간 이렇게 매트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발색이 훨씬 더 잘 돼요. 오, 이거요? 틴트? 되게 촉촉해 보이는데. 네, 약간 촉촉한 느낌의 틴트가 기존에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약간 입술의 색감이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파우더리한 느낌의 립글로즈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완성을 시켜서. 전 봐봐요. 좋아요. 네. 아, 네. 나요? 또 달라졌어요. 또 달라졌어요? 아까보다 어려졌어요. 그러게요. 조금 레드 계열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팔레트 하나로 브라운 아이즈 버건디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혜나 씨, 네. 버건디 메이크업 해보니까 어때요? 아니 사실 조금은 걱정을 했었어요. 왜요? 왜냐면 약간은 저는 화보나 이런 걸 찍다 보면 강한 메이크업에 너무 익숙한 편이어서 괜찮은데 이거를 평상시 하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버건디 컬러가 굉장히 어려운 컬러니까. 근데 직접 하고 나니까 저도 이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오늘 제가 블랙 의상을 입고 와서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도 있는데 그러네. 언니나 아니면 오히려 저런 컬러감이 있는 옷이랑 같이 매치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다음 스케줄 때 한번 저 메이크업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오, 좀 과감한 컬러이긴 하지만 이렇게 은은하게 스머지 하면서 하면 평상시에도 잘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카쌤 감사합니다. 네, 브라운 아이즈 버건디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Get out of the middle, babe. We're gonna lose our own time. Don't be in the middle, babe. We gotta choose that it's alright. Get out of the middle, babe. Wanna freeze for the rest of your life. Just give me your hand, child. It's gonna be fine, fine, fine. No one has to know. We can always go anywhere that we want to see, anything that we want to be. Can't always be gentle, babe. There's gonna be some push and touch. You can have anything you want, babe, but it might be a letter off. Get out of the middle, babe. Though you're thinking that might be too much. 'Cause beggars can't be choosers, love. It's gonna be a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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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No one has to know. We can always go anywhere that we want to see, anything that we want to be.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뷰티 팁, 또 다른 뷰티 팁을 배워볼 시간이죠? 네. 지난주에 배운 워터프루프 팁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했거든요. 네, 이번 주에도 더뷰티에서 대한민국 가장 핫한 크리에이터분들을 소개합니다. 하늘 아래 똑같은 립 컬러가 없듯이 뷰티 크리에이터들에게 똑같은 팁은 없죠. 두 명의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튜토리얼 대결을 통해서 한 분을 승자로 뽑아서 원샷 독점권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정말 핫한 정보를 주는지 잘 봐주세요. 네. 그쵸. 이번 주 뷰티 크리에이터들의 대결은 자외선 올케 메이크업이라는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얼마나 자신만의 어떤 핫한 정보를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 크리에이터 뷰스타는 바로 콩시윤이 씨입니다. 아, 저 그분 압니다. 그래요? 네, 다양한 제품을 이렇게 진짜 꼼꼼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저도 콩순이 씨 리뷰 보고 제품 산 적 있거든요. 이분 되게 꼼꼼한 리뷰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저 지금 진짜 기대돼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 콩순이 씨의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자외선 차단 올킬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자외선 올킬 메이크업. 토너 크림을 발라서 피부톤을 밝혀줍니다. 토너 크림. 요즘에 토너 크림으로 진짜 피부톤이 한 톤 높아지더라고요. 토너 크림을 제가 뷰티풀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김지민 치면 토너 크림이 나옵니다. 네. 완벽 자외선 차단을 위해 무기자차, 유기자차 둘 다 발라줄 건데요. 무기자차.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거고 화학적 무기자차. 차단은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화학적 차단제를 발라서 빛을 흡수시켜서 차단을 시켜줍니다. 좋잖아요. 저도 한번 물리적 자외선 써봐야겠어요. 차단제를 발라서 빛을 반사를 시켜서 자외선을 차단시켜줘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저렇게 목에 토너 크림 발라주잖아요. 티에 안 묻어서 좋아요.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 흰 티에 묻잖아요. 여름철 고민인 모공 프라이머로 모공을 한번 메꿔서 파운데이션 모공 끼임을 막아줍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무기자차랑 최고의 유기자차를 쿠션을 같이 이용해줄 바르셔서 거예요. 이중 차단을 선크림을 하셨어요. 바르면 뜨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너 어기여차밖에 몰라서. 커버를 좋아요. 내 차례 차밖에 몰라요. SPF 50에 PA 뿔뿔뿔뿔. 제일 자외선 차단력 높은 쿠션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밀착력, 지속력 다 좋은 쿠션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우더로 유분기도 잡고 메이크업 지속력도 높여줄게요. 아니 무기자차 선크림은 자극이 좀 적은 대신에 좀 뻑뻑하고 그리고 부탁 형상이 있는 것이 좀 많대요. 그럼 섞어서 바르면 좀 달라지겠네요. 그쵸. 완화가 되겠네요. 얇게 바르면 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섀도우를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을 오렌지 꼼꼼하게 톤으로 해줍니다. 하고. 눈 모양에 맞춰 아이라인을 그려 또렷한 눈매를 연출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번지지 않게 속눈썹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립과 틴트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약간 있는 틴트로 착색을 시켜줄 거예요. 저는 컬러 렌즈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컬러 렌즈. UV 요즘 블로킹이라고 컬러 써있는 렌즈가 제품들이 있어요. 자기 눈처럼 우리 작게 나와서 눈알도 좋더라고요. 예쁘게 컬러 렌즈 끼면은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컬러 렌즈로 딱 자외선 끼는다. 차단을 예쁘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컬러 렌즈로 자외선 차단까지 마무리. 이 렌즈 자체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눈동자도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피부 보호하고 예쁜 메이크업 해보세요. 안녕. 일단 콩슈니 씨의 영상을 봤는데 어땠어요? 일단 너무 귀여웠어요. 아, 귀여웠어요. 네, 너무 귀엽고 자외선 차단은 네. 좀 확실히 제가 되게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를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많이 헷갈렸거든요. 네. 근데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아이돌 커버 메이크업도 있고 그리고 강렬하고 특징 있는 색조 메이크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래요. 원래 커버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보면 색조 메이크업 잘해요. 그래요? 거의 분장 수준으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잘하세요. 기대가 돼요. 네, 그럼 두 번째 부스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 여름, 자외선 연기. 차단 똑똑하게 하는 메이크업 팁을 알려드려요. 사계절 내내 중요한 과감하게 자외선 공략하셨어요. 자외선 차단. 여름에는 더 네. 중요한 첫 번째 거 자외선 아시죠? 차단제 바르시고.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스킨케어를 다 자외선 하고 난 차단은 꼭 잊으면 상태예요. 안 그 되는 이후에 단계입니다. 발라주시는 저는 거예요. 톤업, 이건 메이크업 또 베이스 톤업이랑 효과가 메이크업 있으면서 베이스를 차단 효과가 높은 섞어서 선크림으로 사용하시나 여름철 화장이 두꺼워지지 올인원 않도록 제품이래요. 화제 전 단계를 한 번에 끝내줘요. 이때 PA 지수까지 저거 중요해요. 꼼꼼하게 따져서 SPF랑 제품을 PA. 선택하세요. 맞아요. 따져야 돼요. 그리고 까먹기 쉬운 역시 목과 턱 및 목에도. 귀에도 발라줍니다. 피부암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이래요.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쿠션을 자외선 파운데이션에 차단 지수에 SPF 너무 기능이 묻지 있다고 마시고 해서 선크림을 자외선 생각하면 절대 안 차단제를 됩니다. 이용해주세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저런 높은 콧대는 물 파운데이션들은 묻혀서 사용감이 사용하면은 다른 것들보다 촉촉하고 두꺼울 수 좋은 것 있어서 오히려 여름 베이스 일단 베이스를 메이크업에는 깔아서 무거울 그런지 수 있어요. 여름철 밀착력이 유분기를 잡아줘 좀 좋은 것 메이크업 같아요. 지속력을 높여주는 파우더, 높은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는 선파우더를 선파우더. 사용해주세요. 파우더인데 이제 자외선 차단 데까지 되는. 하지만 화장한 위에 덧바르기는 참 어렵다. 이런 파우더 타입은 수정하기 좋아서 여름 이거 파우치템으로 완전 철벽인데 추천합니다. 그냥 벽 메이크업은 아니에요? 더운 여름 답답한 아이 메이크업이 아닌 오렌지 코랄 섀도우에 블루 마스카라로 포인트를 줘서 과하지 않지만 시원하게 연출했어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입술에도. 있는 선택해 그래, 주세요. 저거 많이 자외선 하더라고요. 차단 삼각지대 1위가 그래서 바로 그렇구나. 립이에요. 강한 자외선은 입술 속에 멜라닌 입술도 그래서 까매지는 거예요? 입술이 그건 까매지는 원인이 몰랐는데 되기 때문에 다르네요. 여름 후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입술이 오렌지 레드 립을 발라주면 제일 연약하다라는 메이크업은 얘기죠. 끝. 하지만 조금만 야외 우리가 활동 많은 날에는 입 두피까지 각질만 최대한 뜯어도 피가 확 보호해줘야 돼요. 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연약해서 모자를 그런지 써주거나 몰라도 입자가 잘 가벼운 탄대요. 스프레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여름 자외선 차단을 똑똑하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바캉스 여행 시즌인 요즘 특히 더 유용한 팁들이었어요. 그럼 안녕!
마지막 장면 보니까 선스프레이를 이제 두피 쪽에도 좀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헤어 컬러를 진짜 많이 바꾸다 보니까 탈색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컬러를 입히면 오히려 해외에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색이 진짜 많이 빠져요. 그리고 해외 정말 동남아 뜨거운 뜨거운 태양이 태양에, 강한 동남아에 갔다 오잖아요. 머리 되게 아픈 거 아세요? 제일 먼저 받는 게 두피예요. 햇빛을 제일 먼저 받는 게. 그래서 선크림을 좀 많이 발라준다는 건 저는 오늘 좀 처음 들었고 일단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수분 크림을 많이 집에 와서 발라주라는 얘기 들어봤거든요. 두 번째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 씨 영상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정말 두 분 다 철벽인 것 같아요. 진짜 햇빛이 들어올 틈을 안 주고 단단한 메이크업으로 햇빛을 정말 강력하게 차단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그 선스프레이, 두피 선스프레이 뿌리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야외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조금 사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이제 기름지죠. 기름질 수 있으니까 네. 소량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자외선 올킬 메이크업 승자를 가릴 시간인데 이번 주가 조금 더 헷갈리네요. 아, 이거 조금 고민돼요. 일단은 누구를 택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콩순이 대 민스코. 더 따라하고 싶은 더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드는 튜토리얼을 시연한 뷰스타의 판넬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승 뷰스타는 풀버전의 튜토리얼 영상이 바로 단독으로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어이구. 뭐야? 자외선 올킬 진짜? 메이크업이 아니라 그냥 올킬 메이크업인데. 오, 이래도 되나요? 이럴 수가. 콩순이한테 좀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콩순이 씨도 너무 괜찮았지만 저는 솔직히 민스코 씨의 메이크업이 좀 더 가볍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더 어울리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콩순이 씨는 조금 계속 뭐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를 섞어 바르는 건 좋지만 그 백탁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조금 더 맞는 건 민스코 씨의 튜토리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회를 하다 보니까 또 아까 미카쌤도 왔다 갔잖아요. 네. 가벼운 메이크업에 조금 맞아요. 많이 마음이 기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뷰티 크리에이터 중에 승자는 바로 민스코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스코 씨의 튜토리얼 풀버전은 바로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 여름. 자외선 차단 똑똑하게 하는 메이크업 팁을 알려드려요. 사계절 내내 중요한 자외선 차단. 여름에는 더 중요한 거 아시죠?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 잊으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저는 톤업, 메이크업 베이스 효과가 있으면서 차단 효과가 높은 선크림으로 여름철 화장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파데 전 단계를 한 번에 끝내줘요. 이때 PA 지수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까먹기 쉬운 목과 턱 밑, 귀에도 발라줍니다. 피부암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이래요.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쿠션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너무 믿지 마시고 꼭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주세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파운데이션들은 사용감이 다른 것들보다 두꺼울 수 있어서 오히려 여름 베이스 메이크업에는 무거울 수 있어요. 여름철 유분기를 잡아줘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 파우더. 높은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는 선파우더를 사용해보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줘야 돼요. 하지만 화장한 위에 덧바르기는 참 어렵죠? 이런 파우더 타입은 수정하기 좋아서 여름 파우치템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메이크업은 더운 여름, 답답한 아이 메이크업이 아닌 오렌지 코랄 섀도우에 블루 마스카라로 포인트를 줘서 과하지 않지만 시원하게 연출했어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립밤을 선택해보세요. 자외선 차단 삼각지대 1위가 바로 립이에요. 강한 자외선은 입술 속의 멜라닌 색소를 변형시켜서 입술이 까매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립까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립밤을 발라준 후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오렌지 레드 립을 발라주면 메이크업은 끝! 하지만 야외 활동 많은 날에는 두피까지 철벽 보호해줘야 돼요. 이렇게 모자를 써주거나 입자가 가벼운 스프레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여름 자외선 차단을 똑똑하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바캉스 여행 시즌인 요즘 특히 더 유용한 팁들이었어요. 그럼 안녕! 한 주간의 가장 핫한 뷰티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더 뷰티 랭킹쇼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제가 쇼핑할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 시간에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후기들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뷰티 트렌드 기자들이 직접 네.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베스트 이템을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약간 신뢰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색적인 주제로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뭘까요? 볼까요? 100번을 강조해도 아직 모자란 네.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것 같은데 자외선 차단에 관한 베스트 이템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크림 하면은 이게 야외 말고도 실내 환경에서 이런 형광등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라는 맞아요. 얘기도 있고 선크림을 안 바르면 피부 노화가 좀 진행이 되고 그것도 참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피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니까 가장 기본 제품 이제 크림형도 있지만 뭐 스틱형도 생겼고요. 그리고 네. 아니면 뭐 쿠션도 많이 생겼고 자외선 차단제 제품들이 갈수록 이제 많이 변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희천 씨의 눈이 네. 왜 이렇게 빨갛냐라고 지금 채널을 빌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있죠. 사실 제 작품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주제가 네. 버건디였는데 제가 따라해봤습니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더 많이 배서 잘 어울려요. 아까가 또 좋았는데 저는. 아, 그래요? 네. 자막을 항상 자주 넣어주세요. 제 작품입니다. 첫 번째 베스트 아이템은 아이사의 워터드롭 선크림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워터드롭 크림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예요. 스틱 제형이나 팩트 제형의 선크림은 네. 좀 뭉침이나 밀림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워터드롭 제품은 크림 제형이라서 그런지 좀 발리는 게 좀 쫀쫀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잘 펴 발라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대중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는 맞아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뷰티템 후기 어플을 보면요. 네. 26세 지성 민감성 피부 사용자의 경우 수분크림을 같이 부드러운 발림성이 좋았다. 백탁 현상 없이 네. 바를 때는 촉촉하고 뽀송하게 마무리된 느낌이 좋았다는 사용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반대로 25세 건성 피부 사용자의 경우에는 가볍고 물 같은 제형이라서 양 조절이 좀 어렵고 그리고 바른 직후에는 끈적임이 느껴져 아쉽다는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죄송한데 25세는 처음 들어봤어요. 25세 아니에요? 30 들어봤어요. 5세. 네, 이번 주에도 제가 좀 더 공신력 있는 후기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워터드롭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흡수력이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흡수력을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손등에, 너무 많이 쪘네요. 그러게요, 손이 좀. 손등에 발라준 다음에 워터드롭이라서 바르면 물방울이 이렇게 딱 생기는. 진짜 이거 완전 촉촉해요. 보이시죠? 오. 아, 이거 알아. 그리고 진짜 백탁 현상도 없어요. 전혀 없네요. 딱 현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흡수가 다 됐으니까 생모래를 통해서 흡수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발릴 때는 되게 촉촉하게 발려서 많이 붙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뽀송뽀송하게 발렸나 봐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붙었어요. 네. 흡수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여기 선크림 같은 거 보면은 SPF 50 이렇게 플러스 옆에 있잖아요. 네. 밑에 PA 플러스는 뭐예요? 이게 저는 PA는 정확히 저도 잘 몰랐었어요. 사실 네. 근데 PA가 자외선 A 차단 등급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PA 뒤에 플러스가 뭐 1개에서 4개까지 붙는데 이게 1개씩 늘어날 때마다 2배에서 4배의 차단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시간을 의미해줘요. 그래서 네. SPF 옆에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높다고 해서 정말 차단이 잘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자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숫자도 잘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더 빨라야겠네요. 두 번째 아이템은요. 네. 우리가 편리한 아이템을 계속 찾다 보니까 늘 나오는 게 쿠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선 쿠션,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데 두 번째 아이템은 S사의 선 쿠션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눈에 들어오는 정말 귀여운 이템인데 혹시 피부 톤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피부 톤 색깔이 다 달라요. 네, 본인의 피부 톤에 따라 저는 홍조가 좀 있어서 홍조가 있어서 네. 원래 좀 어두운 피부는 보라색. 어두운 피부는 보라색, 그린도 어울려요. 어두운 피부는. 그리고 뭐 하얀 피부는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린다고. 분홍색이나 뭐 이런. 네. 이거 녹색, 슈렉 되려고? 이게 있어서 이건 무슨 색이지? 이거 청록색인 흰색이네요. 이게 이 색이네. 흰색이네. 흰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살구색인 살구색이에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피치 톤이라고 써있긴 해요. 쿠션의 장점 아시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어때요? 일단 되게 시원해요. 시원해요? 진짜 이게 여름 제품을 보면은 다 쿨링 효과가 있어요. 어. 일단 시원하고 진짜 비비보다 훨씬 가볍고 오히려 CC보다도 가볍고 근데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 것 같고 저한테 딱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컬러감이 피부톤이랑 가장 비슷하니까 피치톤이 가장 대중적인 컬러였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자연스럽다. 보이세요? 확실히 좀 하얘지긴 했네요. 내 톤에 제일 가깝게 하얗게 된 것 같아요. 뷰티템 후기 어플을 보면요. 21세 복합성, 민감성 피부 타입의 사용자의 경우 네. 쿨링감, 네.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와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있으나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번들거림이 있어서 파우더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복합성의 피부의 경우는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크림 제형의 선크림을 발라주면 일단 좋고요. 네. 좀 약간 T존 부위 있죠. 네. 그런 이제 유분이 많은 부위에는 이런 쿠션 제품으로 가볍게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연우의 실험실. 네, 이번에는 밀착력을 제가 한번 또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선 쿠션의 경우 피부톤 보정과 모공 커버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어요. 많이 그래요. 준비하셨네요. 이 오렌지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가장 많이 애용되는 이 피치 컬러의 선 쿠션을 이용해서 한번 톤 보정과 모공 끼임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모공을 없애준다는 얘기죠. 프라이머 네. 효과? 네, 프라이머 효과도 있습니다. 어때요? 근데 확실히 되게 신기하다. 그러네. 누구보다 모공이 넓은 아이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잘 가려지네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모공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많이 네. 덧바르면 끼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자꾸 덧바르면 끼임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건성 피부는 특히나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퍼프에 네. 그때는 미스트를 발라주는 극약 처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미스트를 뿌려주면 좀 더 끼임 현상이 덜해지면서 더 착 달라붙어지면서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네. 선쿠션은 이 아이처럼 흰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부 톤업 기능이 있는 쿠션 형태의 이제 선크림은요, 이제 피부색에 맞춰서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조 피부에는 그린, 그리고 이제 칙칙한 피부, 저같이 좀 까만 피부에는 바이올렛 컬러고요. 네. 그리고 생기 있는 피부를 원한다면 버건디 계열의 색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세 번째 이템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요거는 제가 겟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쿠션이 또 마음에 드셨나 보군요. 모공도 가려주고 하니까 일색이 이거 제 거예요, 이 파우치. 아니, 제 거예요. 아니, 제 거예요. 찢어져, 하지 마. 내 거야. 제 거예요. 아니, 진짜 내 거야. 와, 내 거야. 세 번째 아이템은 B사의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첫 아이템이 크림 제형의 선크림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템은 선 밀크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네. 썬밀크라는 제형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뭘 처음 들어봐? 아까 미크쌤이 발랐잖아. 선 밀크. 밀크와 크림이요. 근데 썬밀크는 정말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니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선크림보다는 조금 묽은 체형의 선밀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름이 약간 밀크라고 붙은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약간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밀크, 네. 우유처럼. 그 대신 좋은 점은 남녀노소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아이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얇게 진짜요? 아이들까지 사용할 정도면 정말 민감성 피부도 네. 되게 마음 얇게 그리고 배탈 형사도 거의 없고요. 흐를 정도로 가벼운 질감이 있고 그리고 흡수력도 굉장히 얇다 보니까 흡수력도 굉장히 빨라서 다음 메이크업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럼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진짜 보송보송하다, 마무리가. 진짜요. 그죠? 만져볼래요? 진짜 보송보송하죠? 안 바른 것 같아요. 끈적거리지도 않고. 여기 위에다 메이크업 하면 쫀쫀하게 먹겠죠? 진짜요. 그 제가 아까 썼던 게 바로 이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뷰티템 후기 어플을 살펴보면은 25세 건성 피부 사용자의 경우 솜털과 각질이 많은 피부임에도 들뜸없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흡수되는 반면에 그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돼서 좋았다는 후기를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21살 민감성 피부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너무 묽은 타입의 제품이라서 양 조절하는 것이 일단 좀 어려웠다고 해요. 아까 뚜껑 열었을 때 바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잘 본인이 그쵸. 잘 조절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썬밀크 타입의 이제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금처럼 양 조절이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는 퍼프에다가 물 먹은 퍼프에 이제 짜셔서 이렇게 흡수를 시키시면 오히려 더 쫀쫀하고 그리고 양 조절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특별한 향이 없네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맞아도 네. 약간 향이 없으면은 약간 갈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지? 왜요? 지난해 얼굴에 로지아 맞아요. 미스트 굳이 뿌렸잖아요. 저는 맞아요. 향 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진짜 이건 호불호인 것 같아요. 저는 선크림 제형은 웬만하면 냄새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게 여자는 여성들은 남자. 어쩔 수 없다 보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걸로 향을 입히면 되니까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피부톤이 워낙 건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썬밀크 제품이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썬밀크 제품이 좀 다른 제형이랑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믹스해서 쓰면은 좀 더 광이 나면서 좀 이제 커버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다음은 바로 편리함을 1등으로 꼽는 분이라면 마지막 아이템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스틱 제품을 저는 매일 발라요. 매일 매일이요? 바르고 덧바르기도 하고 저는 심지어 몸에도 바르고요. 그만큼 부담이 없어서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죠.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막 쓰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쓰면 뭔지 꼭 물어봐요. 그래서 선스틱이다라고 얘기해 줬더니 한 일주일 안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샀어요. 선스틱. 진짜요? 정말 편리하고. 어쨌든 저는 이번에 선스틱을 처음 알기도 했지만 선스틱의 경우에는 메이크업 후에도 바로 위에다가 바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그게 정말 없겠다. 백탁 현상이 남성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네. 사실은 그렇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써본 결과 네. 저는 이렇게 넓은 부위에 막 바르거든요. 하지만 좁은 부위에는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얘가 스틱이다 보니까 립스틱처럼 뭉개지면서 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으로 많이 펴 발라주는 아니면 그런 좀 단점. 그럴 때는 이제 퍼프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세심한 부분은 좀 근데 달라질 이게 것 또 같아요. 퍼프로 하면은 좀 많이 또 안 퍼지더라고요. 쿠션 퍼프는 괜찮겠다. 약간 방수용 퍼프는. 맞아요. 네. 뷰티템 후기 어플을 살펴보면 30세 건성 피부의 여성의 경우 네. 촉촉해서 수정 화장을 할 때도 문지르고 막 쿠션을 발라도 뜨거나 뭉치지 않아서 좋았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반면에 지성 피부를 가진 사용자의 후기도 눈에 좀 띄었어요. 20세였고요. 네. 민감성의 피부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덧바를수록 유분감과 끈적함이 심해서 팔다리에 바르는 게 좀 효과적이었다라는 후기도 좀 면적이 넓은 부분에 바르는 게 더 네, 좋다. 맞아요. 사실 얼굴에도 바르기 귀찮은데 팔다리까지 바르는 거 정말 귀찮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스틱은 팔다리에 바르는 게 면적이 넓어가지고 더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만 이제 신경 써서 바르는 게 아니라 뭐 팔, 다리, 목, 심지어는 발등까지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 그리고 피부 손상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스틱의 경우에는 휴대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좀 많이 끈적거린다는 그런 후기가 많이 있네요.
선스틱을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네. 경우에는 좀 끈적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선스틱을 바르기 전에 화장솜이나 토너로 좀 닦아낸 후에 스킨케어를 완벽히 한 후에 보송보송한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메이크업한 상태에서 선크림을 좀 덧발랐다면 거기에 대한 유분감을 좀 줄이고 싶잖아요. 그때는 네. 키친타올을 이용하셔서 어. 이렇게 유분감을 좀 흡수를 하시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키친타월을 사용하면 또 좋은 게 기름 종이로 닦으면 화장이랑 같이 닦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키친타월은 화장을 좀 유지시켜주면서 나머지 유분이나 땀만 피지 닦아주기 같은 때문에 것만 닦아주기 때문에 네, 참 유용해요. 해봐야겠습니다. 네.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몰래 갖고 나와. 숙소 생활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매니저한테 혼나죠. 자외선 차단제마다 이제 뭐 각각 장단점도 이제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잘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도 더 뷰티 덕분에 뷰알못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 기분입니다. 네, 점점 좀 알아가네요. 네. 맞아요. 사실 다음 주에는 더 기가 막힌 주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더 뷰티 어땠어요? 저는 뭐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네. 걸 팁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저는 더뷰티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뷰티 홍보. 정말 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글이나 눈으로만 배우는 그냥 단순한 뷰티가 아니고 진짜 유용하고 저희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또 메이크업을 또 지민 언니가 또 직접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쵸? 진짜 그래서 훨씬 괜찮은 것 지금 같아요. 앨범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 컨셉에 네, 그럼 오. 제가 따라다니면서 해줘도 돼요? 영광이죠. 멤버들 구경 좀 하자. 아, 멤버들 바빠요. 뭘 바쁘대. 활동 같이 하면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다가 우리가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더뷰티만의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다음 날 내일이 더 이뻐지게끔 더뷰티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지는 그날까지 더뷰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